안녕하세요. 레인저바이크 조윤입니다. 오늘은 포지션 4번째 시간으로 이제 머리, 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발서부터 쭉 올라왔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상체에는 힘을 빼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팔에 왜 힘을 빼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제일 몸의 상단에 있는 머리 그리고 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머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머리에 달려있는 시선은 갈 곳을 보셔야 돼요. 갈 방향을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갈 곳을 어떻게 보냐? 추가로 넓게 보셔야 돼요. 최대한 넓게 갈 곳을 보고 그 방향으로 시선뿐만 아니고 머리까지도 적극적으로 이동을 해주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는 만큼 선회 효율이 좋아져요. 이게 일단 머리와 시선의 기본 방법이에요. 포지션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선의 기본 방법이기도 해요.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부분별로 나눴을 때 무거운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몸의 상단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 바이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바이크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스로 조종하고 움직이는 탈 것이고 기계예요.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거죠. 무게 이동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위치가 변하고 선회를 하는 탈 것이에요. 그러면 머리는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머리는 무거운 무게추가 돼요. 가장 위에 있고 무거운 무게추가 제일 위에 있는 무게추가 왼쪽으로 까딱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이크가 왼쪽으로 더 쉽게 제일 위에 있는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니까 쉽게 이동을 하겠죠. 또 우측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쉽고 빠르게 이동을 하겠죠. 그것처럼 머리의 방향에 따라서 바이크의 좌우 움직임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머리는 간단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가장 기본이면서 라이딩 기본 테크닉부터 선수 테크닉까지 똑같이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 왼쪽이면 적극적으로, 오른쪽이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굉장히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 해보던 걸 하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를 적극적으로 돌리세요 얘기를 해도 나는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이게 아니고 이러고 있어요. 완전 처음에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오버해서 한다고 생각해야지 천천히 돌아가요. 그리고 코너링을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몸이 굳어 있어서 안 돌아가요. 그거를 안전하고 이제 밖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걸 연습하고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코너링이 됐을 때와 그냥 시선만 보냈을 때와 머리를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 코너링 효율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셔야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코너링의 효율을 더 느끼고 머리 움직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세요. 근데 그거는 해봐야지 아는 거고 지금은 여기는 이제 방송에서 실제로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믿으세요. 머리가 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코너링 효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내가 코너링을 잘하고 싶다면 시선을 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옮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머리를 보고 머리 안에 있는 시선. 사실은 시선이 더 중요해요. 시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많이 아시죠? 바이크는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가요. 즉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이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많이 생각나는 거 있죠. 스키, 보드 어때요?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시고 무릎을 누르시고 하시면 자동으로 그 방향으로 보드나 스키가 움직여요.
똑같아요. 바이크나 스키나 다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밸런스로 움직이는 레포츠고 스포츠고 기계이기 때문에 밸런스로 움직이는 스포츠나 기계는 다 똑같이 시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바이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시선을 보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도 추가로 시선을 보내는 건 좋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왜 넓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도 라이딩을 하고 심지어 아무 그 위험 요소가 최소화되어 있는 서킷을 가서 탄다고 해도 주변에 갑자기 뭔가가 나타날 수가 있고 저 앞에 무언가 위험 물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공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래나 막 오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서킷에서도 앞에서 타던 사람이 갑자기 슬립을 해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시선 처리한다고 가고자 하는 방향만 정확하게 본다고 핀 조명, 집중 조명처럼 거기만 집중해서 딱 보다 보면 조금 더 멀리 있는 넘어져 있는 사람이나 그런 위험 물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늦게 알아채가지고 피할 수 없을 때까지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멀리 넓게 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되 넓고 멀리 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위험 물체나 요소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걸 최대한 빨리 캐치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시선을 바라보되 최대한 넓고 멀리 보셔야 된다. 넓게 그리고 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말은 쉬워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말은 쉬운데 할 때마다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식동물의 시선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보면 일반적으로 눈이 다 앞면에 몰려있죠. 몰려있는 이유는 뭐냐면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앞만 보면 돼요. 제가 가고자 하는, 내가 잡아야 되는 동물, 도망가는 동물을 잡아야 되는 동물만 딱 포인트를 집어서 그것만 쫓아가면 되기 때문에 시선이 멀리 있을 필요 없고 딱 앞에서 집중할 수 있게 앞면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인체 구조상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식동물은 다 앞면이에요. 근데 초식동물 한번 보세요. 나중에 곤충이나 뭐 그런 걸 보면 앞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양옆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눈들이. 이렇게 뭐 사슴이나 노루도 봐도 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넓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육식동물, 나보다 강자, 먹이 사슬의 강자가 나를 쫓아오는 걸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넓게 보고 있다가 저 멀리서, 옆에서라도 멀리서 숨어 있다가 빨리 와도 최대한 빨리 캐치해서 도망을 가려고 눈이 옆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까지는 그냥 갑자기 생물 시간이었고 이제 이거 다시 바이크로 돌아와서 우리가 바이크를 타고 도로를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순간 도로의 먹이 사슬에서 최하위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차가 오는지 항상 우린 바이크를 타고 나가는 순간에 초식동물의 눈으로 최대한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넓은 시야를 가지시라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육식동물의 시야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넓게 멀리 보려는 생각을 안 하는 순간 다시 본능적으로 육식동물처럼 핀 조명, 좁게 집중적으로 보는 핀 조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바이크를 타면 이 본능을 넘어서 초식동물의 시야로 넓게 보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코너링 할 때도 똑같이 넓게 멀리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봐서 코너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지만 플러스로 혹시라도 어디서 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까지 같이 인지해서 넓게 봐서 최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예방 활동까지도 필요하다는 거.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바이크를 타면 시선은 가운데로 고정하고 멀리 보고 좌우로 움직일 때는 눈동자만 굴리는 게 아니고 머리를 써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야지 크게 힘들이지 않고 높은 선의 효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것만 잘 하셔도 일반적인 공공도로에서 요것만 잘 지키시고 익숙해지셔도 일반적인 공공도로에서 누구랑 투어를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와인딩을 갔을 때 웬만해서는 다 따라갈 수 있고 무리 없이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선과 머리의 움직임은 기본적인 기초 테크닉부터 위에 있는 선수들이 하는 하이 테크닉까지 모두 공이 통틀어서 똑같아요. 다른 거는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씩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선과 머리 움직임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 항상 생각하시고, 바이크 탈 때도 시선은 멀리 넓게, 그리고 머리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리마인드 하면서 탈 때마다 자기의 그 자세 같은 걸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시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조금 더 라이딩 테크닉을 올리는 데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타실 때마다 어렵진 않지만 바로바로 습관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숙지하고 생각을 하고 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도 똑같아요. 공도와 스포츠 주행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건 스포츠 주행 쪽에 좀 가까워요. 근데 자, 공공도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공도로에서 최대한 머리를 빼요. 그리고 조금 더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바이크의 기울기도 기울어요. 그래서 머리를 최대한 빼다 보면 머리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스포츠 주행에서는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무게중심을 더 아래로 넣고 원심력에 대항해서 중력을 최대한 더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더 유리하긴 해요. 코너링 효율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공공도로에서는 코너링 효율만 가지고 탈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코너링 효율만 가지고 타면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나 그런 거를 간과하고 인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공공도로를 탈 때는 시선을 최대한 빼고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고 시선은 똑같이 보고 넓게 보세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너무 아래로 내려간다 싶으면 머리는 어느 정도 들어주세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린다, 코너링 쪽으로 쏠린다고 해도 머리는 너무 낮추지 말고 머리는 들어서 시설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공도로에서는 코너링을 하다가, 특히나 오른쪽 코너링, 우리나라는 공도에서 오른쪽 코너링은 대부분 60% 이상이 블라인드 코너예요. 블라인드 코너가 뭐냐면 코너를 도는 도중에 앞에 벽이 있어서 코너링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상태예요. 가려져 있는 코너. 그런 코너인데, 그런 코너를 한껏 아래로, 고개를 아래로 내려서 코너링 효율만을 생각해가지고 돌다가 코너링 탈출구에 딱 들어갔는데 모래가 쫙 뿌려져 있다, 아니면 오일이 쏟아져 있다, 아니면 신호대기에 차량들이 쫙 하고 서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조금만 뒤늦게 알아차리면 브레이크를 잡아도 늦어서 추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시선을 위로 둬서 조금 더 시선이 아래보다는 위에 있는 게 좀 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어떤 위험 요소가 왔을 때 그거를 최대한 빨리 숙지를 해서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도 주행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도에서는 최대한 시선을 높여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멀리 본다. 네, 그거를 조금 스포츠 주행과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스포츠 주행에서는 최대한 고개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빼고 머리를 최대한 아래로 떨어뜨려서 적극적으로 코너링 효율을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공도에서는 어느 정도 머리를 올려서 시선을 높여서 최대한 멀리 봐서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항상 대비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